구사구 건강클리닉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입고 쓰고 마시고 먹는 대부분의 것들에 화학 물질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이 결국 우리 몸에 쌓이다 보면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 안에 특정 유해 인자나 화학 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바디 버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통합의학센터 김진목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디버든이란 용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용어죠? 바디버든이란 인체 내 특정 유해 인자 또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 바디버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고 이들 바디버든에 의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통이 더 많아졌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난소암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바디버든 때문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리통 같은 여성 질환을 바디버든이 지금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생리 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프로스타글란딘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 분비가 증가되는데 식사나 일회용품들에서 유래되는 화학물질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가 촉진되고 월경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들로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것을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쓰는 생리대도 화학 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신체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성들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거의 40년간 생리대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화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학 제품들이 안전도 검사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의약부 외품의 특성상 구체적인 성분 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디버든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 외에도 세면용품과 우리가 입는 옷이나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네. 화장품은 더욱 심각한데요. 특히 색조 화장품은 고운 색을 내기 위해서 중금속 같은 더욱 나쁜 성분들도 첨가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들 해로운 성분들이 얼굴의 모공을 통해서 몸속으로 침투하며 립스틱에 포함된 성분들은 식사할 때 직접적으로 입을 통해 침투하기도 하며 키스를 통해 파트너에게까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벤조페닐 성분이 검출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모자를 사용하고 꼭 써야 할 경우에는 직접 만든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용품 중에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비누, 샴푸, 린스, 치약, 세제와 화장품들 속에는 수많은 화학 성분들이 범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화학 성분들은 우리가 미처 인지할 틈도 주지 않고 체내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네. 거품을 내는 작용을 하고 기름때를 신속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천연 계면 활성제는 해롭지 않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우리 체내로 침투해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기관지 천식 등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발암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도 조절, 방부작용, 점도 조절, 향료와 색소 등의 목적으로 수많은 화학 성분들이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때는 빼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 화학물질들의 침투로 우리 몸속은 끊임없이 오염되고 병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디버든으로 다양한 질병이 생기고 병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의학계에서도 최근에 이 바디버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젊은 여성들이 초경 후 한 번도 생리를 한 적 없는 경우도 꽤 많고 생리 때에는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바디버든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즘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난소암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바디버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 바디버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통합의학센터 김진목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과 관련된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여러분께 내드리겠습니다. OX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문제가 어떤 거죠? 예, 몸에 축적된 유해물질 바디버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미밥과 채식을 하고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574 애청자께서요. 옛날 어릴 때 시골의 할머니가 꽁보리밥에 강된장, 호박잎에 싸서 주시던 그 밥상이 그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건강식 맛있는 밥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밥상이 최고의 건강 밥상이죠. 요즘처럼 육식단은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육식단에 대해서는 이 바디버든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육식이 아니라 육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아, 네. 오늘날 축산업은 고도로 밀집된 대량 축산, 즉 공장식 축산이죠. 제한된 영역에 밀집시켜 운동을 억제한 채 하루 종일 먹이를 주면서 오로지 비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축산 환경은 나빠지고 가축의 면역도 떨어져서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자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제와 항생제 같은 화학물질을 무제한 투여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 역시 전부 화학농업의 결과물이고 빠른 성장을 위해 성장 촉진제나 호르몬제까지 첨가합니다. 그러므로 고기 속에 수많은 화학물질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팝스라고 영어로 POPS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한두 개의 화학물질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자연 환경 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되고 생명체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팝스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사용한 다이옥신이 있고 DDT 같은 유기염수계 농약과 산업장에서 전련제로 사용되고 있는 PCB 등도 전형적인 팝스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같은 동물성 식품이지만 생선은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선 속에는 고기에 비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있고 네. 암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는 붉은 살코기가 아니라 흰살이기 때문에 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더군다나 염증을 억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데 중요한 오메가3이 많기 때문에 네. 고등어, 청어 등의 등푸른 생선 반토막을 매일 먹으라고 영양학에서 권장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네네. 그런데 생선은 사료로 가둬 키우는 양어장을 제외하고는 먹이 사슬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네. 그놈들을 또 중간 크기의 생선이 먹고 그렇죠. 그놈들을 또 큰 생선이 먹죠. 네네. 그런데 팝스는 오염의 정도가 큰가 작은가의 차이일 뿐 지구 전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식물성 플랑크톤에서부터 큰 생선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대로 축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만 분의 1 ppm 정도의 팝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큰 생선 속에는 1000 ppm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됩니다. 네. 이렇듯 팝스만을 두고 고려한다면 평생 동안 사료만 먹고 크는 가축에 비해서 네. 생선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팝스뿐 아니라 중금속도 생선에 있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흔히 겪는 일로 생선회를 즐겨 먹는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검사해 보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 수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생선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바다로 쏟아져 나온 세슘 같은 방사성 오염 물질까지 생각한다면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큰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뭘 먹고 살아라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고기도 해롭고 생선도 해롭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예, 결론적으로 고기와 생선 그 자체는 단백질도 많고 오메가3도 있는 등 영양학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영양소임에 틀림없지만 네.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을 자제하라는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내에 들어와 있는 화학물질들은 간에서 대사되어 담즙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담즙 속에 실려 체외로 배출되어야 할 것들이 소장의 말단 회장이라는 데서 대부분이 재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 채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채식에는 동물식에 비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영양적 불균형을 피하려면 네. 현미밥을 기본으로 하고 채소, 과일, 해조류 등 최대한 많은 종류의 식물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유기농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유기농이든 아니든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디버든에서 자유로우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라이프를 이제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생활을 건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움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예, 환경 호르몬 노출 회피를 위한 바디버든 프로젝트 3대 원칙이 있는데 모든 제조 성분이 공개되거나 그 제조 성분을 알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 네. 그다음에는 모든 독성 및 위해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 그다음에 이런 안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한다. 이게 3대 원칙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현미밥과 채식을 하고 네.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피부를 통한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네. 해독을 도와주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등이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운동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편 일찍부터 바디버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유럽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REACH, 리치라고 하는데 이 리치 내용을 보면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요강으로 1.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세요. 네. 2. 유기농 식품을 드세요. 3.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시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바꾸세요. 네 번째, 집안을 자주 청소하세요 등입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디버든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였죠? 오늘 OX 문제였죠. 몸에 축적된 유해 물질 바디버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미밥과 채식을 하고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정답은 맞습니다.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디버든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병원 통합의학센터 김진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